남편이 너무 커서 못 견디겠어. 66세 회장님의 크기에 감당 못한다는 사모님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8년 만에 여자로 깨어났습니다. 2박 3일의 단둘이 시간,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될 선. 61세에 다시 느낀 떨림과 후회. 지금부터 제 부끄러운 고백을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남편 상철이를 교통사고로 잃은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53살이었던 그때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도 없이 혼자 남겨진 삶. 생계를 위해 여러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박진우 회장 댁에 가정부 자리를 얻게 되었죠. 면접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당시 58세였던 박 회장님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위풍당당한 분이었어요. 넓은 어깨, 곧은 허리, 그리고 무엇보다 날카로우면서도 온화한 눈빛. 건설회사를 30년 넘게 경영해온 분답게 말 한마디에도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유나 씨, 우리 집은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회장님의 첫 말씀이었어요. 그 말대로 지난 8년은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제 생일을 챙겨주시고 명절마다 보너스를 주시고 회장님이 수술 받으실 때는 한소의 사모님과 함께 밤새 병원에서 기다렸죠.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소의 사모님도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전직 발레리나답게 언제나 우아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55세에 무대에서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와 부드러운 손짓에서 무용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목소리도 맑고 고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7시에 댁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침 식사 준비였어요. 회장님은 된장찌개를 좋아하셨고 사모님은 가벼운 샐러드를 선호하셨죠. 식사 후에는 설거지, 청소, 빨래. 오후에는 장을 보러 나가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8년간 반복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6개월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안의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사모님이 자주 피곤해 하셨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허리를 짚으시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예전보다 늦게까지 서재에 혼자 계셨죠. 빨래를 정리하다가 알게 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부부의 방이 언제부턴가 따로였어요. 친구를 갈 때마다 두 방을 따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명절날 가족들이 모였을 때도 묘하게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특히 회장님이 퇴근 후 혼자 술을 드시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시는 뒷모습을 보며 설거지를 할 때가 많았어요.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5월의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고 그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과는 달랐어요. 제 손을 멈추고 사모님을 쳐다봤습니다. 유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목소리에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심상치 않았습니다. 손을 닫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네, 사모님.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사모님은 한동안 와인 잔만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유나 씨, 이 얘기는 절대 남편한테는 하면 안 돼.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야. 손이 여전히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사모님이 저를 믿고 털어놓으시려는 것 같았어요. 사실 내가 결혼 생활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처음에는 시댁 문제나 자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것을 보며 뭔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짐작했어요. 제 심장도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나쁜 건 아니야. 오히려 너무 정정해서 문제인 거지. 정정하다는 말에 저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어요.
건강하신 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사모님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66세가 됐는데도 남편은 그쪽이 너무 크고 여전해. 나는 정말 못 견디겠어. 예전에는 일주일에 3~4번씩 요구했는데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최근에 방을 따로 쓰기 시작했어.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피할 수 없고 그마저도 너무 힘들어. 충격이었습니다. 8년 동안 이 집에서 지내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제 얼굴도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손을 꼭 쥐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 회사 경영도 그런 것도 모든 면에서 남다른 사람이었지. 사업 수완이 뛰어난 것처럼 그쪽도 대단해. 사모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들어도 될 이야기인지 혼란스러웠지만 사모님께는 제가 유일한 털어놓을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3번, 4번씩 요구하는데 나는 한 번도 버거워. 어젯밤에도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허리가 너무 아팠어. 정형외과에서 골반 통증 치료까지 받고 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위로를 건네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사모님의 손을 잡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말 못해. 누가 이런 고민을 이해해 주겠어. 유나 씨만이 유일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8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잖아. 사모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61세인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어색했지만 사모님은 더 힘드셨을 거예요. 혼자 고민할 때보다 말하고 나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 고마워, 유나 씨. 저는 사모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안에서 묘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호기심이었습니다. 정말 66세인데도 그렇게까지 왕성할까? 사모님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면 얼마나. 저도 모르게 회장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빨래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스쳐 지나가던 회장님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작은 원룸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사모님의 고백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남편을 잃은 후 8년간 그런 쪽으로는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여자로서의 감정 같은 건 포기하고 살았죠. 하지만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남편 상철과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나기 한 달 전이었어요. 그때의 따뜻함, 그때의 설렘. 8년이라는 시간이 그 모든 걸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사모님께 그렇게 물었던 제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 속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를 타이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졌어요. 6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할 때부터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시던 회장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유나 씨, 잘 왔어요. 오늘따라 얼굴이 상기됐네요. 아, 네. 빨리 걸어와서 그런가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긴장해서 그런 거였어요. 회장님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66세. 하지만 넓은 어깨, 곧은 허리, 힘 있는 목소리. 사모님 말씀처럼 정말 나이가 무색했어요. 식탁에 아침을 차리면서 회장님의 손을 보게 됐습니다. 굵고 힘 있는 손. 신문을 잡은 그 손에서 남성의 힘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러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8년간 가족처럼 지낸 고용주를 향한 감정이 변하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위험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모님의 고백을 들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회장님을 볼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61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스스로도 낯설었어요.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거실에 회장님이 신경 쓰였습니다. 신문 넘기는 소리, 커피 마시는 소리, 심지어 기침 소리까지 모두 다르게 들렸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회장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에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유나 씨, 오늘 국이 좀 짜지 않아요? 어느 날 아침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라 국을 떠서 맛을 봤어요. 정말 짰습니다. 소금을 2번 넣은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요즘 유나 씨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회장님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니 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빨래를 개면서도 실수가 잦았어요. 회장님의 셔츠를 접다가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셔츠를 입으신 회장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넓은 어깨를 감싸는 셔츠. 그 안에 탄탄한 몸. 안 돼, 안 돼. 스스로를 타이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장을 보고 돌아오니 사모님이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화센터에서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사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사모님,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 강의가 취소됐어. 유나 씨, 잠깐 앉아.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걸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모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번에 얘기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유나 씨한테 털어놓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다행이라니요. 저야말로 사모님이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서 좋아요. 사실은 어젯밤에도 남편이 또 그랬어. 사모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회장님이 안 계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아. 나는 정말 힘든데 남편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팠어. 오늘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왔어. 제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모님의 고통이 안타까우면서도 동시에 회장님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어요. 정말 66세가 맞나요? 어떻게 그렇게 왕성할 수 있을까?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골반 근육이 약해졌대. 나이 탓이겠지. 근데 남편은 나이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한 것 같아. 사모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손을 잡았어요. 위로해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회장님과 대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되면 벌써 했지. 남편은 그런 얘기 자체를 꺼려해. 40년 넘게 결혼 생활했는데 이런 대화는 한 번도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어. 사모님이 일어서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유나 씨한테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사모님이 방으로 들어가시고 나서 저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회장님에 대한 상상이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회장님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안경을 쓰고 집중하시는 모습, 넓은 어깨, 고든 등. 66세라는 나이가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식탁에 음식을 내오다가 회장님의 어깨에 손이 스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유나 씨. 그 짧은 접촉에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급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 서윤아. 스스로를 타이르며 찬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문화센터에 가시는 날이었어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날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모님이 나가시면 회장님과 단둘이 있게 된다는 생각에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옷장 앞에서 평소보다 오래 고민했습니다. 결국 평소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는 옷을 골랐어요. 스스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우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출근해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사모님이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유나 씨, 오늘 문화센터 가는 날이니까 점심은 남편이랑 적당히 드세요. 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사모님이 나가시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은 서재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서재 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정성 들여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메뉴들로 골랐어요. 김치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회장님, 점심 준비됐습니다. 서재에서 나오신 회장님이 식탁을 보고 놀라셨어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사모님도 안 계시고 회장님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유나 씨도 같이 먹어요. 이렇게 많은데 혼자 다 먹어요? 평소에는 따로 먹었는데 오늘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회장님과 단둘이 마주보고 밥을 먹는 게 이렇게 떨릴 줄 몰랐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유나 씨 솜씨가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식사 중에 회장님이 어깨를 주무르시는 모습을 봤어요. 며칠 전부터 자주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어깨가 불편하세요? 응, 요즘 골프를 많이 쳐서 그런가 봐요. 좀 뻐근하네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바빠서요. 파스 붙이면 괜찮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생각도 하기 전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제가 어깨라도 풀어드릴까요? 회장님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제가 한 말에 놀랐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깨를? 유나 씨가? 네. 제가 남편 어깨에 많이 주물러 줬거든요. 좀 자신 있어요. 8년 전에 떠난 남편 얘기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를 안정시켰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부탁할게요. 요즘 정말 불편해서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방금 뭘 제안한 거지. 하지만 이미 말은 나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어요. 회장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회장님 뒤에 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회장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마치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셔츠 위로도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 정말 66세 맞나요? 이렇게 탄탄할 수가.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낮은 신음을 내셨어요. 아, 시원하네요. 유나 씨 손이 정말 따뜻해요. 그 목소리가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깊이 주물렀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회장님의 호흡이 점점 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보, 일찍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손을 떼고 물러섰습니다. 회장님도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나셨어요. 아, 여보, 벌써 왔네요. 강의가 취소돼서 일찍 왔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사모님이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 유나 씨가 제 어깨 좀 주물러주고 있었어요. 요즘 어깨가 뻐근해서요. 그래요? 유나 씨, 고마워요. 사모님은 의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의 어깨를 만졌던 그 감촉이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어깨 마사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회장님과 저는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하게 지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눈을 피했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간단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회장님이 거실로 나오시는 발소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내올 때면 손이 떨려서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아야 했어요. 유나 씨, 저번에 어깨 마사지 정말 좋았어요.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어느 날 아침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행이네요, 회장님. 요즘 또 좀 뻐근한데. 다음에 시간 되면 또 부탁해도 될까요? 그 말씀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언제든지요. 그 후로 수요일이 특별한 날이 되었어요. 사모님이 문화센터에 가시는 수요일 오후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요일이 이제는 일주일 중 가장 떨리는 날이 됐어요. 다음 수요일 아침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색상의 블라우스를 골랐어요. 61세의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우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출근해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사모님이 거실로 나오셨어요. 유나 씨, 오늘 블라우스 색이 참 예쁘네요. 새로 산 거예요? 아, 네. 요즘 옷이 낡아서 하나 장만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있던 옷을 꺼낸 거였어요. 그날 오후 사모님이 문화센터에 가시고 나서 회장님이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유나 씨, 어깨 좀 부탁해도 될까요? 기다리던 말씀이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을 닦고 거실로 갔어요. 회장님이 소파에 앉으시고 저는 그 뒤에 섰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덜 떨렸지만 여전히 긴장됐어요.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그 단단한 느낌이 다시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역시 유나 씨 손은 마법이에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어요. 저는 더 깊이, 더 조심스럽게 주물렀습니다. 회장님, 요즘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근육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골프를 열심히 쳐서 그런가 봐요. 유나 씨가 어깨를 풀어주니까 더 열심히 칠 수 있어요. 시간이 흐르며 회장님의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저도 호흡이 가빠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모님이 일찍 오시지 않았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뒤로 돌리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유나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에요. 그 순간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뭔가 말씀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수요일마다 어깨 마사지가 우리만의 시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20분, 그 다음에는 30분. 점점 시간이 길어졌어요. 어느 날은 복도에서 회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좁은 복도였어요. 지나가려면 서로의 몸이 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먼저 말했고 몸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회장님도 몸을 틀었지만 여전히 좁았어요. 회장님의 팔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죄송해요, 유나 씨.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 짧은 접촉에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저녁 식사 중에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제주도 동창회 다녀올 거예요. 2박 3일이에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2박 3일. 회장님과 단둘이. 아, 네, 사모님. 유나 씨,
남편 식사 잘 챙겨주세요. 혼자 있으면 대충 먹을 텐데. 걱정 마세요. 잘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박 3일. 회장님과 단둘이. 어떻게 하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어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옷장 앞에서 거의 1시간을 보냈어요. 여러 옷을 꺼내 입어보고 거울을 보고 다시 갈아입었습니다. 결국 평소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는 원피스를 골랐어요.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61세에 이런 옷을 입는다는 게 우스웠지만 오늘만큼은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출근했을 때 회장님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유나 씨, 오늘 뭔가 다른데요? 그런가요? 응. 원피스가 잘 어울려요.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회장님이 제 옷차림을 칭찬하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사모님이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일요일 저녁에 돌아올게요. 편히 다녀오세요, 사모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회장님은 서재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모두 준비했어요. 갈비찜, 각종 나물, 된장찌개, 심지어 후식까지. 회장님, 점심 준비됐습니다. 서재에서 나오신 회장님이 식탁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유나 씨, 오늘 무슨 날인가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실 필요 없는데. 유나 씨도 같이 드세요. 혼자 다 못 먹어요.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단둘이 마주보고 먹는 식사. 이상하게 설렜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유나 씨, 8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가족. 회장님이 그 말을 되뇌셨어요. 네, 정말 가족 같아요. 그렇죠. 가족보다 더 편한 사이니까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회장님이 거실에서 TV를 켜셨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나 씨, 설거지 다 하셨으면 좀 쉬어요. 여기 앉아서 같이 TV나 봐요. 평소 같으면 사양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님과의 거리가 평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니, 제가 일부러 가까이 앉았는지도 몰라요. TV에서는 옛날 영화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존재감이 너무 강했거든요. 시간이 흐르며 우리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어요. 처음에는 50cm였던 거리가 30cm, 20cm로. 유나 씨,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네, 회장님? 8년 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유나 씨가 없었으면 이 집이 이렇게 편안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니에요. 유나 씨는 특별해요. 특별하다는 말에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밤, 내일 모레. 사모님 없이 회장님과 단둘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이러다 정말 선을 넘게 되는 건 아닐까?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밤, 내일 모레 아침까지. 사모님 없이 회장님과 단둘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무서웠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저녁 식사도 평소보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생선구이, 된장찌개, 각종 나물 반찬. 식탁을 차리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어요. 6시 30분. 회장님, 저녁 준비됐습니다. 거실에서 나오신 회장님이 식탁을 보고 미소 지으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네요. 유나 씨도 같이 드세요.
네, 회장님.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회장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씀이 없으셨어요. 유나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8년 동안 이렇게 우리 집을 돌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가족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깜짝 놀라 손을 닫고 나갔습니다. 회장님도 놀란 표정으로 일어나셨어요. 누구시죠? 나야, 진우야. 민우야. 문을 열자 어떤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대학 동창인 최민호 사장님이었어요. 가끔 댁에 방문하시곤 했습니다. 민호야, 갑자기 웬일이야? 근처 지나가다가 들렀지. 재수 씨는 어디 가셨어? 아, 제주도 동창회 갔어. 그래, 그럼 잘 됐네.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 회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제가 안주 준비해 드릴게요. 부엌으로 가서 서둘러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과일, 치즈, 육포, 냉장고에 있는 걸로 간단하게 차렸어요. 거실에서는 두 분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재수 씨는 어때? 뭐, 그냥 그렇지. 결혼 생활이 다 그렇지 뭐. 나도 요즘 집사람이랑 거의 안 마주쳐. 안주를 내오면서 슬쩍 들었던 대화였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유나 씨, 고맙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쉬셔도 돼요. 네, 그럼 편히 계세요. 제 방으로 들어왔지만 편하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 시계를 보니 9시였습니다. 얼마나 있으실까?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 사장님이 가신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제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 씨, 혹시 주무세요? 문을 열자 회장님이 서 계셨어요. 얼굴이 약간 붉었습니다. 술을 좀 드신 것 같았어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거실에 정리할 게 좀 있는데. 제가 할게요. 유나 씨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제 일인데요. 거실로 나가니 테이블 위에 술병과 안주 그릇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오늘 민호가 갑자기 와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친구분이 오시는 게 당연하죠. 그래도 오늘 유나 씨랑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 손이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저랑 얘기하고 싶었다니. 무슨 얘기요? 회장님이 소파에 앉으셨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요즘 유나 씨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 때문에요? 어깨 마사지 받으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유나 씨가 자꾸 생각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유나 씨는 8년 동안 우리 집을 돌봐준 소중한 사람인데 회장님의 솔직한 고백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나 씨도? 네. 저도 요즘 회장님이 자꾸 다르게 보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회장님이 제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바닥. 저는 눈을 감았어요. 유나 씨, 괜찮아요, 회장님. 회장님이 천천히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간절한 키스였어요. 8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 회장님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저는 회장님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얼마나 키스를 했을까요? 회장님이 천천히 떨어지며 제 눈을 쳐다봤어요. 유나 씨 방으로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회장님이 다시 저를 끌어안았어요. 이번에는 더 깊은 키스였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제 등을 따라 내려왔고 저는
회장님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셔츠가 벗겨지자 회장님의 탄탄한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66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몸이었어요. 제 손이 그 가슴에 닿았고 회장님이 낮은 신음을 냈습니다. 유나 씨, 회장님도 제 원피스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원피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회장님이 제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네. 저도 원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이유를, 회장님의 남성적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66세 맞나요? 젊은 남자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의 열정과 에너지. 사모님이 감당하기 힘들어 하신 게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로서의 감정. 유나 씨, 괜찮아요? 네. 좋아요. 회장님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여유와 배려가 느껴졌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제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유나 씨,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오히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요. 회장님이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모님께 어떻게 얼굴을 들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복잡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옆을 보니 회장님이 누워 계셨어요. 자고 계시는 얼굴을 보니 더 어려 보였습니다. 66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일어나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났어요. 회장님을 깨우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간만에 처음으로 여자로 살아난 느낌.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설레면서도 불안했습니다. 회장님이 일어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후회하시는 건 아닐까?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유나 씨, 벌써 일어났어요? 회장님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회장님이 머리를 극적이며 서 계셨어요. 네. 아침 준비하려고요. 같이 준비할 걸 그랬어요. 혼자 하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인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유나 씨, 어젯밤 괜찮았어요?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저는 좋았어요. 후회는 안 해요? 아니요. 회장님은요? 나도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회장님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유나 씨와 함께여서 더 특별했어요. 저도요, 회장님. 8년 만에 이런 감정을 느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포옹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같이 아침 준비할까요? 네, 좋아요. 회장님과 함께 아침을 준비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회장님이 서툴게 과일을 썰고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 같은 느낌이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유나 씨,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회장님은요? 글쎄요. 그냥 유나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회장님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회장님이 뒤에서 안았어요. 회장님, 깜짝이야. 미안해요. 그냥 안고 싶어서.
회장님의 품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그 순간을 느꼈어요. 유나 씨, 오늘은 청소나 빨래 같은 거 하지 말아요. 그냥 쉬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가정부가 아니라 그냥 유나 씨로 있어요. 회장님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동안 가정부로만 살았는데 오늘만큼은 그냥 한 사람의 여자로 대해주신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소파에 앉아 저를 쳐다보셨어요. 유나 씨, 여기 와서 앉아요. 옆에 앉자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소희. 내 아내 말이에요. 회장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소희와는 예전부터 잘 안 맞았어요. 작년까지는 같은 방을 썼지만 소희가 너무 힘들어해서 최근에 각방을 쓰게 됐어요. 그전에는 정말 자주 원했죠. 그리고 몸은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따로 산 지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유나 씨도 청소하면서 알고 있었죠? 네, 알았어요. 소희는 내가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는 안 맞았어요. 40년 넘게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형식적인 부부일 뿐이에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부부로 보이니까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다 컸고 이혼할 이유도 없고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특히 최근 몇 년은 정말 외로웠어요. 같은 집에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었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유나 씨가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능력 있는 가정부라고만 생각했는데 8년을 함께 지내다 보니 가족보다 더 편한 사람이 됐어요. 저도 그래요, 회장님. 그리고 최근에는 자꾸 여자로 보이더라고요. 미안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저도 회장님을 자꾸 남자로 봤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유나 씨 미안해요. 소희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형식적이긴 하지만 아직 남편이니까. 저도 사모님께 정말 죄송해요. 8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유나 씨를 안고 싶어요. 회장님의 솔직한 말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같아요. 회장님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깊고 간절한 키스였어요. 유나 씨 방으로 갈까요? 네. 두 번째 밤낮은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어색함은 없었고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어요. 회장님의 경험과 배려, 그리고 여전히 젊은 것 같은 정력. 사모님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행복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그러게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조금요. 회장님은요? 나도. 그럼 같이 점심 만들까요? 네, 좋아요. 옷을 입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어요. 회장님과 함께 라면을 끓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유나 씨가 끓인 라면은 정말 맛있어요. 그냥 라면인데요. 유나 씨가 끓여서 맛있는 거예요. 오후 시간도 둘이서 보냈습니다. TV를 보고 얘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냥 안고 있기도 했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도 함께 준비했어요. 회장님이 서툴지만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내일이면 소희가 돌아오네요. 저녁을 먹으면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네요. 내일 저녁 7시쯤 도착한대요. 갑자기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이 행복한 시간도 내일이면 끝나는구나. 회장님, 우리 어떻게 하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나 씨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요.
하지만 사모님이 일단 내일 소희가 오면 평소처럼 지내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네. 그날 밤도 함께 보냈습니다.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애틋했어요.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사모님이 돌아오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유나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괜찮을 거예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후가 되자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흔적들을 지우고 평소처럼 만들었어요. 침대 시트도 갈고 방 안 공기도 환기시켰습니다.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렸어요. 저녁 6시쯤 되자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면 사모님이 오시는데, 유나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7시 정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사모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여보, 잘 있었어요? 응, 잘 있었어. 사모님이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오셨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제주도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유나 씨, 남편은 잘 있었어요? 네, 잘 모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혼자 계시면 식사를 대충 할까봐 걱정했어요. 걱정 마세요. 유나 씨가 잘 챙겨줬어요. 회장님이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2박 3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어요. 사모님의 밝은 얼굴을 보니 더 그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대로 끝나는 걸까? 복잡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사모님이 돌아온 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저와 회장님의 관계는 계속됐어요. 수요일 오후 사모님이 문화센터에 가시는 시간이 우리만의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더 조심스러웠고 항상 불안했습니다. 사모님이 눈치채실까봐 전전긍긍했어요. 어느 수요일 오후 사모님이 외출하시고 나서 회장님과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나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사실은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매일 사모님을 보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유나 씨, 미안해요. 내가 유나 씨를 힘들게 하는구나.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날 오후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편하지는 않았어요. 계속 현관문 소리가 신경 쓰였고 시계를 자주 봤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 5시쯤 오신대요.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벌써 4시 반이네요. 알겠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날까봐 창문도 활짝 열었어요. 하지만 그날 사모님이 4시 40분에 일찍 오셨습니다. 다녀왔어요. 갑작스러운 사모님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벌써 왔어? 강의가 일찍 끝났어요. 창문은 왜 다 열어놨어요? 춥잖아요. 아, 답답해서요. 사모님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무슨 냄새 나는데요? 향수 냄새?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제가 새로 산 향수예요. 너무 진했나요? 그래요? 좀 진한 것 같긴 하네요. 사모님이 저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의심하시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했어요. 사모님이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들키는 거 아닐까? 다음날 출근했을 때 사모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유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킨 걸까요? 네, 사모님.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사모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나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네. 얼굴에 윤기가 나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좋은 일 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남편도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전에는 맨날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요즘은 거실에도 자주 나오고 사모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둘이 무슨 좋은 일이라도 계획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이상한데 분위기가 뭔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사모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좋은 쪽으로 변한 거니까 상관없지만 그냥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무심했나 봐요. 아니에요. 유나 씨 잘못은 아니에요. 사모님이 일어서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빨래를 정리하던 사모님이 저를 불렀어요. 유나 씨, 남편 빨래 좀 이상한데요. 네. 무엇이요? 요즘 속옷을 너무 자주 갈아입는 것 같아요. 운동을 많이 하시나?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요? 근데 이상한 건 남편이 요즘 골프도 안 치는데 말이에요. 사모님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서 유나 씨 향수 냄새가 자주 나요. 서재 청소할 때 향수 뿌려요? 아니요. 청소할 때 그냥 들어갔다 나올 뿐인데요. 이상하네요. 자주 나는데 사모님이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께 급히 말씀드렸어요. 회장님, 사모님이 눈치채고 계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사모님이 한 말들을 전부 전했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위험하겠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분간은 조심해야겠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제가 평소와 다른 시간에 회장님 서재에 있는 걸 목격하신 거예요. 유나 씨, 지금 서재에서 뭐 했어요? 청소하고 있었어요. 오전에 이미 청소했잖아요. 다시 청소해요? 아, 먼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사모님이 의심하는 눈빛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이 저를 심각한 표정으로 불렀어요. 유나 씨,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희가 점점 더 의심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들킬 것 같아요. 네, 미안해요, 유나 씨. 내가 유나 씨를 힘들게 했네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도 원했던 일이에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유나 씨와 함께한 시간들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제 마음도 같았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다음 주 수요일 사모님이 외출하시자마자 회장님과 저는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애틋했어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 간절하게 서로를 느꼈습니다. 유나 씨, 정말 고마웠어요. 66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저야말로요. 61세에 다시 여자로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오래 안고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소희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네. 저도 사모님께 너무 죄송해요. 앞으로는 예전처럼 지내요. 가정부와 고용주로. 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전처럼은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날 이후로 회장님과 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인사만 나눴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했어요. 수요일 오후에도 각자의 공간에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조금씩 의심을 거두시는 것 같았어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응. 전에는 뭔가 이상했는데
요즘은 평온해 보여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운데 다가갈 수 없는 상황. 밤마다 그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회장님을 봐도 예전만큼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척하는 거였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하려는데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유나 씨, 수고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회장님. 안녕히 계세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가 다시 돌아왔구나.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느껴본 사랑이었으니까. 비록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관계를 정리한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회장님을 마주치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식탁에 음식을 내올 때, 청소를 할 때, 모든 순간이 그 시간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적응됐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회장님을 봐도 예전만큼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세 번째 달인 지금은 거의 평온을 되찾았어요.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8년간 해왔던 일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식탁을 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과 사모님이 나란히 앉아 아침을 드셨습니다. 유나 씨, 오늘 국이 특히 맛있네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칭찬이었지만 예전 같으면 가슴이 뛰었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유나 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사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가요? 응. 전에는 뭔가 복잡해 보였는데 요즘은 평온해 보여요. 사모님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사모님은 모르고 계시지만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유나 씨 덕분에 우리 집이 항상 편하네요. 정말 고마워요. 사모님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는 사모님을 배신했는데 사모님은 여전히 저를 믿고 계시다니. 제가 더 감사하죠. 8년 동안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성실하게 일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더 꼼꼼하게 청소했어요. 식사도 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사모님께도 더 친절하게 대했어요. 유나 씨,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일찍 오고 늦게 가고. 사모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건강 챙기면서 해요. 네, 사모님. 이렇게라도 속죄하고 싶었어요. 비록 사모님은 모르시지만 제 마음만이라도 편해지고 싶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유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네, 회장님. 서재로 갔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게 3개월 만이었어요. 예전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애써 지웠습니다. 유나 씨,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진지한 표로 말씀하셨어요. 요즘 유나 씨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요. 소희도 걱정하던데. 괜찮아요, 회장님. 유나 씨, 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가 대답하지 못하자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미안해요. 내가 유나 씨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래도 유나 씨가 자책하는 게 보여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회장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유나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내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도 원했던 일이에요. 멈출 수 있었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회장님, 이제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유나 씨,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평소처럼 지내요. 네, 노력할게요. 서재를 나오며 생각했어요. 회장님도 저처럼 힘들어 하시는구나.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61세에 경험한 마지막 사랑.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내게는 소중한 추억이야.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야. 가정부 서윤아로 돌아가야 해. 일기를 쓰며 눈물이 났어요.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근했을 때 사모님이 저를 불렀어요. 유나 씨, 다음 주에 명절이잖아요. 보너스 준비했어요.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평소보다 두둑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유나 씨, 8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모님, 응? 제가 항상 감사하고 죄송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요. 무슨 소리예요? 유나 씨는 완벽해요. 유나 씨 없으면 우리 집이 돌아가지 않아요. 사모님의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유나 씨. 네, 사모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청소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저지른 잘못은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에요. 사모님은 모르시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배신을 했는지. 하지만 이제라도 바르게 살아야 해요. 가정부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예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회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어요. 그 짧은 순간에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잘 지내요. 회장님이 먼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가셨어요. 저도 고개를 숙이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1세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8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것도 알아요. 나이가 들어도 분별력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외로움과 호기심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게 부끄러워요. 하지만 동시에 배운 것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그건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 다만 그 감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거죠.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거의 일상을 되찾았어요. 회장님을 봐도 평온할 수 있고 사모님께도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어요. 가끔 밤에 그 시간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추억할 수 있어요.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제게는 마지막으로 느껴본 감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박 회장 댁의 가정부 서윤아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8년간 해왔던 일들을 묵묵히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제 자리니까요. 지금은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난 시점입니다. 총 9개월.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61세의 나이에 고용주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 8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사모님을 배신했다는 것. 어떻게 변명해도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7시에 박 회장 댁에 도착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죠. 아침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장보기, 저녁 준비. 8년째 반복하고 있는 일상입니다. 회장님을 봅니다. 여전히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정하세요. 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볼 수 있어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사모님도 봅니다. 여전히 우아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세요. 저를 신뢰하며 편하게 대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시나요? 어제도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유나 씨, 우리 집에 와준 게 정말 천운이었어요. 유나 씨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갔을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인데 지난 9개월을 되돌아봅니다. 사모님의 고백을 들었을 때 저는 호기심을 느꼈어요. 66세인데도 그렇게 왕성하다니. 어떨까? 저도 8년 동안 혼자였는데 그 호기심이 시작이었습니다. 어깨 마사지를 제안했을 때 제 안에 불순한 의도가 있었어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던 거죠. 2박 3일 동안 단둘이 있게 됐을 때 저는 일부러 짧은 원피스를 입었어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가까이 앉았습니다.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선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아니, 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 욕망도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여자였고, 외로웠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어요. 다른 사람의 남편에게, 그것도 8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고용주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61세면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외로움 앞에서 나이는 무의미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잘못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이죠. 회장님도 잘못하신 겁니다. 66세에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있는데 가정부와 관계를 맺다니. 형식적인 부부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유혹했으니까요. 어깨 마사지를 제안한 것도, 짧은 옷을 입은 것도, 가까이 다가간 것도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아요. 아침에 사모님께 커피를 드릴 때마다, 청소하면서 회장님의 서재를 지날 때마다, 빨래를 개면서 부부의 옷을 정리할 때마다 제가 저지른 일이 떠오릅니다.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더 일찍 출근합니다. 더 꼼꼼하게 청소하고 더 정성껏 식사를 준비합니다. 사모님께 더 친절하게 대합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예요. 사모님은 모르시지만 제 마음만이라도 조금 가벼워지고 싶어요. 어제 저녁 퇴근하면서 회장님과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우리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제는 정말 끝입니다. 회장님도 저처럼 매일 후회하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게 맞는 일이니까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나이가 들어도 감정은 살아있습니다. 61세인 저도 66세인 회장님도 여전히 사랑하고 싶고 외롭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둘째, 한순간의 충동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어깨 마사지를 제안했던 그 순간, 짧은 옷을 입었던 그날 아침, 소파에 가까이 앉았던 그 저녁, 모두 작은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큰 잘못이 됐습니다. 셋째, 나이와 관계없이 분별력을 지켜야 합니다. 나이 들면 철이 든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61세인 제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했으니까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한 번의 실수가 쌓아온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넷째, 외로움은 위험합니다. 8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저는 외로움을 외면했어요. 괜찮다고,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제가 외로움을 인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취미 생활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교회나 성당에 다니거나. 하지만 저는 가장 쉬운 길을 택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한 거죠. 다섯째, 실수는 했지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관계를 정리했고 9개월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속죄는 아니에요. 사모님은 여전히 진실을 모르시니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나요? 부적절한 관계에 빠져 있거나 빠질 뻔한 적이 있거나 지금도 유혹을 느끼고 있거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미 잘못을 저질렀다면 자책만 하지 마세요. 저처럼 바로잡으려 노력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도 저는 박 회장 댁의 가정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을 준비합니다. 회장님을 봅니다. 담담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사모님을 봅니다. 미안한 마음을 담아 더 친절하게 대합니다. 이게 제 일상이고 제 자리입니다. 61세에 경험한 마지막 사랑.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교훈을 남겼어요. 나이가 들어도 감정은 살아있다는 것. 하지만 그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 한순간의 충동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수를 해도 바로잡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고 싶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표현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방법으로요. 만약 외롭다면 인정하세요. 그리고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노력하세요. 만약 실수를 했다면 자책만 하지 마세요. 바로잡으려 노력하세요.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저를 지탱해 주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함께 나누고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 이야기가 그분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제 솔직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어요. 나이 들어서도 겪는 감정들, 고민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지 함께 나누면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요. 61세인 저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려 노력해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바로잡느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61세든 66세든 몇 살이든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배우고 나아질 수 있어요. 오늘도 저는 박 회장 댁의 가정부 서윤아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 아내, 며느리로 살아왔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혹시 지금 외롭다면 그건 아직 당신 안에 온기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나를 알아가세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